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신박사의 장방송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주 좋았죠.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이제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사실 고용지표는 좋게 나와서 지수가 좀 빠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그러니까 악재보다는 호재 이제 반응하는 그런 증시를 보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풍향계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장도 오늘 이제 뭐 많이 올랐던 건 조금 조정받기도 하고 또 이제 오르지 못했던 것들은 또 세게 올리고 또 빠르게 이제 순환매성으로 도는 어떤 자금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지금 확실히 좀 바뀌었구나. 그래서 바닥은 확실히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매크로 전체 경제단으로도 이제 돌아서는 완전 침체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긴 어려운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중 금리도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증시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오늘 뭐 강세 계속 이어갔지만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조정에 매듭을 지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부분에서는요, 테슬라가 선택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 한번 체크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3% 상승해서 코스피 지수 248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평균 정근 수준이네요. 7.8조. 상승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던 거의 600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0.9% 상승했고요. 779포인트.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9.3조. 그래서 상승과 함께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대형주는 이제 강세였지만 또 이제 코스닥의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좋은 기회일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래대금 수준이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93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00여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죠. 수급도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5,900억 순매수,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대, 200억대 순매수,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3,4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47조,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조금 늘었습니다. 16조 4천억 정도. 아시아권 증시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강세,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 발언에 좀 중점을 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1.9% 상승. 오늘 일본이라든지 홍콩, 상해 증시는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요. 대만은 역시나 테크 위주의 증시로서 한국과 함께 1.4%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보시면 장기 평선을 뚫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장기 매물을 요 정도 소화할 정도면 우리가 이제 저항을 받는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앞서 이제 11월 달 작년 저항 맞고 뚝 이제 5일선 깨면서 떨어지는 케이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항 받다가 계속 올려지잖아요. 수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을 깨지 않는 모습들, 21선이라면 여기 이제 파란색 21선을 깼죠. 저항받았죠. 근데 안 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장기 평선을 계속 매물 흡수하고 있죠.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보시면 21선을 깨면서 저항받고 다시 고꾸라졌죠. 이때도 21선을 깨고 여기서 저항받고 고꾸라졌죠. 21선 돌파 이후에 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업종은 당연히 계속 살아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1.9%, 또 하이닉스가 4.5%. 그래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또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21선 지지받는 형태가 전개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2.6%로 5일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그룹주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소폭이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전부 거의 대부분 이제 강세를 보였고, LG전자가 유의미하게 5.4%,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강했죠. 장기 평선을 최근에 뚫어내고 계속 매물을 흡수했는데 오늘 슈팅을 위로 쏘는 형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오늘은 외국인도 강한 수급을 이제 집행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이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세 흐름을 좀 지속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어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낙폭을 좀 보이는 4.8% 빠졌는데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잖아요. 오늘 플러스로 돌렸죠. 이게 이제 시장이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패턴이죠. 오늘 LG노텍도 5%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또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받고 이제 붕괴시켰지만 여기서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추세가 좀 바뀌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플러스를 냈고 LNF는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조정 보인 종목도 있고 그대로 이제 강세 계속 유지한 종목도 있고, 근데 장중 조정을 겪었다는 거죠.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1.7%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5일선은 안 깼죠.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보이는 거는 장중 조정. 그래서 단기 어떤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를 띠는 어떤 5일선 조정인데, 그 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종가 마감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단기 수급까지 붙이면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몇 종목들 조정받은 것들은 추세적인 어떤 강화 흐름 속에서 이제 차익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 뭐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갔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심, 또 이제 순환 매성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것들은 조금 차익 물량 나와서 장중 조정 받고, 또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은 좀 세게 올라오고, SM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돌파하면서 치고 달리고, 그리고 HPSP 이런 것들은 또 저점을 확인하면 위로 솟구치는 형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파크 시스템즈가 솟구치는 형태, 장대 양봉으로 이제 바닥은 이제 탈출했다, 그리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되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2차전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유임했죠.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도 그 돌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그래도 듬성듬성 이제 그 바닥권 탈출 내지는 이제 반등 흐름을 거세게 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낙폭을 보이다가 오늘 돌려 세우는 형태, 5%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오플로우도 6% 강세로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도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죠. 앱클론 같은 경우도 오늘 10% 튀면서 바닥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 섹터로도 자금은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뭐 시세 분출은 이제 차후에 이제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단으로는 저번에 이제 그 로봇과 인공지능 테마 이제 이후로 자율주행의 이제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이제 이동을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HL만도, 현대오토에버도 각도를 높이면서 오늘도 이제 강세를 띄웠고요. 특히나 이제 오비고, 소카,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 이런 어떤 중소형 주단의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세게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을 했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장기 매물을 한 방에 이제 흡수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순환매성으로 돈다는 것은 계속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매크로의 안정성이 지금 큰 손들도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평선 뚫고 나서 계속 이제 상향 돌파를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5일선을 지켜내면서 결국은 강세 패턴. 삼성 SDI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늘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돌파 시도하다가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한번 꺾인 이 지점이 있죠. 작년 말. 이 지점을 지금 장대 양봉으로 돌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도 이제 계속 지금 유입이 되면서 돌파가 시간 문제가 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올해는 LG엔솔보다는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크죠. 사실 조인트 벤처에 대한 부분도 더 이제 그 가시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양극재 공부까지 이제 받는 이제 계약 공시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공급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시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 2차전지 다른 중형주 기업들도 굉장히 세게 뒤따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는 돌파할 종목들을 선별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1등이네요. 680억. 2등은 이제 삼성 SDI 680억. 똑같이 이제 네이버 630억. 그리고 LG노텍이 4위. 이제 4%, 5%씩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또 낙폭이 많이 컸던 또 게임주들도 서서히 이제 게임 엔터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요. 크래프톤도 6% 튀면서 수급 같이 동반을 하는 모습들. 삼성전기도 이제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넘어가서 오늘 수급적으로는 대보마그네틱이 오늘 4% 빠지는 흐름이지만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하여튼 그 주요 임원이 이제 물량을 조금 팔았네요. 요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낸 것 같고요. 악재보다는 물량을 잘 이제 뭐 큰 손으로 넘어간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도 이제 수급이 오늘 60억대 들어오면서 강한 기조 계속 보여줬고, HPSP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가온칩스도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죠. 이런 기업들, 넥스트칩, 칩셋 미디어 이제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바닥권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뭐 점차적으로 개선되니까 중소형주들도 좀 올라오는 기업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테슬라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결국은 날아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업종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집중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거세게 시키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고 잘 이제 좀 더 이제 내용들을 아셔야만 또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바이오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 바이오는 지금 당장 이제 뭐 급등 내지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어떤 구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짚어드리면서 2차전지 섹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어떤 존재는 매우 중요하죠. 독보적인 지금 전기차 시장에 이제 거의 뭐 1위 기업이자 이제 앞으로도 쭉 1위 기업이 될 걸로 거의 뭐 확실한 어떤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법안 자체는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공급망 자체를 미국으로 돌리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되고 있다. 중국은 탈락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와 같이 손을 잡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변화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면 그래요. LG 엔솔부터도 이제 가져갈 것이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내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재화하는 배터리 그 이제 공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원통형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양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소재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이제 수혜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를 쫓아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실적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배터리 회사만 다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투자하고 이러면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 IRA 그리고 테슬라의 낙수 효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한국의 배터리 셀 소재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23년 미국의 IRA 텍스 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배터리 셀 소재의 미국 현지화 비중이 40%가 적용된다. 크리티컬 미네럴스 지정된 양극재, 음극재 탈중국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공급망인 LG 엔솔 그리고 LNF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원통형 전지로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이제 같이 가져갔던 기업들에게 이제 수혜가 되겠죠. 테슬라의 이제 전지 내재화 전략에 맞춰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파나소닉이 4680 전지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4680 전지 양산을 위해서 주요 소재들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테슬라 직납 계약을 체결 가능한 소재 기업으로는 LNF와 SKC를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LNF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SKC도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NF는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향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 중이고 테슬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기업이죠. 대구의 3공장 4680 양극재 설비를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이쪽 테슬라의 내재화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액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4년 이제 내년 완공 예정인 대구 3공장에서 테슬라 및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전지용 양극재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NF가 이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와 또 원통용 배터리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에 가장 부합되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C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금 폭발적인 증설을 이제 단행하고 있는데요. 25년 되면 동박 캐파는 전 세계 1위가 될 것이고요. 테슬라의 4680 전지용 동박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SKC도 상당한 성장을 이뤄낼 거라는 거, 고객사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맞춰 출하량 추가 증가가 가능할 점이라는 점도 결국은 역시나 SK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지금 배터리를 다 이제 수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일부 이제 내재화하고 2030년까지 300기가와트,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변화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부합되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LNF도 계속적으로 조인트 벤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팅도 같이 보도록 하죠.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주목을 해보자. 원통형 배터리 장착하는 전기차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테슬라가 네바다에 거의 4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죠. 연간 100기가와트의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80 요게 이제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높고 주행거리도 16%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 방향으로 테슬라가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 리비안, 루시드, 카누, 리막,
빈페스트 등 자동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업체들만 채택했던 원통용 배터리가 결국은 전통 자동차 업체들로 확대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전기차 원통용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7% 성장 예상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원통용 배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테슬라.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AAA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고 AA 배터리 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680은 요 정도 크기고요. 요걸 이제 굉장히 밀도 높게 이제 깔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독자 개발한 4680 원터령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27%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는 테슬라가 대부분이지만 BMW, GM, 또 스텔란티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상용 전기 트럭의 본격 판매도 25년 이후부터 커지기 시작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원통용 배터리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 원통용 배터리 시장의 확대 가치성은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 세미와 이를 4680의 본격 대량 생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 관련 국내 업체들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 일단 글로벌 원통용 배터리 시장은 파나소닉, 또 삼성 SDI, 또 LG 에너지솔루션 이 3강 체제에다가 CATL이 1중, 그리고 노스볼트 신규 업체들 진입을 하고 있는데 뭐 불안불안하죠, 그런 업체들은.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IT 전동 공구형 원통용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서 전기차 부문으로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검증이 돼 있죠. 테슬라는 물론이고 BMW, GM 등과도 이제 원통용 배터리 공급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게 원통용 시장 확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는 원통용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는 뭐 동원 시스템즈, TCC 스틸, 동국산업 등의 신규 투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투자 커버를 하진 않고 있고요. 4680급에 채택될 양극재, 음극재 등의 물성 타입에 따라서 관련 소재 업체들과 각종 첨가제 업체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 이제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나노 신소재라는 또 기업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데 올해 이제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소재가 CNT 도전제다. CNT 도전제는 이제 그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잘 오갈 수 있도록 하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첨가물들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테슬라하고 좀 연결돼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연간 높아질 배터리 생산 캐파에서 어쨌든 소재 직계약 가능성이 유력한 시점인데요. 이런 계약들이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올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노 신소재가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4680 전지 개발에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앞선 케미스트리 기술력 도입 중으로 전기 전도성을 높여줄 CNT 도전제 채용 또한 유력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노 신소재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규 설비 구축, 증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방 고객사들에게 이제 잘 대응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적인 어떤 퍼포먼스 기대감도 올해 퍼밸류에이션이 36배, 내년도는 한 21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츠 증권 리포팅을 좀 더 보면요. 요 이제 긴 좀 산업 리포트긴 한데 여기서 좀 요약된 부분을 보면 방금 얘기 드린 내용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양극재 수주를 내면서 결국 2차전지 센티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결론은 No Fear 의심 없는 수요 성장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수요, 결국은 테슬라가 무한 확장할 사업 생태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쨌든 그 4680 원통령 전지 양산으로 결국은 배터리 기술 방향성이 또 이렇게 또 바뀌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테슬라 생태계 또 확장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또 양극재로 LNF, 또 도전재, 건식공정 쪽으로 나노 신소재, 이렇게 좀 밸류체인 생태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팅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시 예정인 전기차 가장 기대되는 게 또 사이버트럭이죠. 루시드 이제 그래비티, 쉐보레 이런 제품들 이 차 출시가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질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독일, 영국, 프랑스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0% 돌파하면서 변곡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가 2035년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기존안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CO2 배출 감축 목표가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되고 또 이제 단축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영국은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유럽 쪽에서도 배터리 셀 신생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배터리 장비 회사들도 여기에 조금 많이 타겟팅하고 있죠. 유럽에서 23년, 24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들 볼보 쪽 많이 있네요. 벤츠 쪽도 있고 캐딜락, BMW. 그래서 이런 차들 폴스타, 아우디, 이트론 이런 차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국내 배터리 회사들의 시총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그 시총 규모를 앞지를 것이다. 당연히 앞지를 것이고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회사가 향후에 이제 가장 지수에 영향도 높은 업종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27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260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는 2,190억 달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규 상장과 업체들의 성장으로 배터리 관련 상위 업체들 시가총액이 반도체 두 개사 합산 시총을 추월하는 시점이 3, 4년 내로 도래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투자 전략에, 장기 투자 전략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중장기 성장 로드맵 체크를 해보면요. K배터리 설비 증설 계획이 지금 25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SK온의 어떤 캐파 증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증설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매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는 부분이고, 유럽은 이미 계약에 따라서 증설 진행 중, 미국은 지난해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 통한 진출 확정으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 추진 현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보시듯이 GM, 현대차, 스텔란티스, 혼다, 르노, 그리고 SK온은 포드, BAIC, 그리고 삼성 SI는 이제 스텔란티스, 리비안, CATL은 이제 테슬라 비롯한 이제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양강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파나소닉이 이제 일본이니까 뭐 한중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나소닉은 이제 캐파 증설에 조금 이제 뒤처지는 측면이 좀 크고요. 고객사 다변화도 이제 한국이나 중국보다 이제 덜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과 한국의 양강 체제가 향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애틀이 이제 압도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제 미국 시장 성장에 따라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그 점유율이 급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IRA는 이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이 법안은 중국 전기차 또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합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튀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모 이제 그룹까지 같이 튀는데요. 광물 조달까지 이제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중국 전기차 수출은 급증 추세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IRA로 인해서 사실상 진입이 힘들어졌고요. 또 CATL이 그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딱 반대를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국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배터리 광물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북미에서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빼배터리가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려의 외국 집단,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북한, 뭐 중국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거기서 조달한 광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배제가 됩니다.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제조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전기차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웹에서 찾은 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IRA 법안은 한국 배터리 회사의 강력한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광물에 있어서 이제 중국을 탈피되죠. 이제 주요 이제 원자재 70에서 90%가 중국에서 수입 중이기 때문에 LG엔솔, SK 등 국내 업체들은 호주,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투자 및 장기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서 수입국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이제 많이 묻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채굴하고 재련하고 할 때 엄청난 그 유해 물질,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차지했던 겁니다. 호주에도 많이 묻혀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배터리 광물 재활용을 통해서 이를 충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일단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폐배터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광물을 확보한 그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탑픽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 LG엔솔, 포스코, SK온, LX 인터까지 해외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원재료 이런 것들을 광산을 확보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철강 회사에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배터리 이제 원재료 공급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소재 부품 회사들이 해외 진출에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 제가 좀 노란색 칠한 거 이제 좀 주목할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 케미칼, SKC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한 또 해외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 예상 이제 수를 한번 좀 보면요. 미국 시장의 이제 미국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전망이 사실 2030년까지 좀 전망을 잡아놨네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일단은 올해 이제 12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가 조금 크게 늘고,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느는 흐름들, 2030년에 900만 대 정도 해서 미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55% 정도. 이제 역시나 이제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 전망이 2030년에 1800만 대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은 58% 정도 해서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미국의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탑재량이 또 상대적으로 대당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월등히 좀 크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도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전기차 시대 좀 뒤늦게 뛰어들면서 보시면 뭐 올해도 8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2030년에 100만 대, 뭐 중국의 18분의 1, 미국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은 뭐 너무 적습니다. 2030년 39만 대? 이건 뭐 진짜 이럴까?
하여튼 되게 적게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미국하고 비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경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탑재량 자체가 미국보다는 훨씬 적을 거고요. 950만 대 정도 예상되네요. 그래서 유럽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0년 68%될 걸로 예상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걸로, 뭐 내연기관을 계속 이제 신차 판매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이제 침투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30년쯤 되면 40%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4천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억 대 중에서 4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로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도 그러면 나머지 하이브리드라든지 내연기관 차가 6천만 대나 팔린다는 거군요.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리포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정리,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제 자랑스럽죠. 이렇게 또 한국의 기업들이 또 세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각국이 정말 안보의 개념으로까지 삼고 있는 이런 어떤 배터리, 또 이제 혹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런 패권의 기술을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런 어떤 한국의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뽐내면서 고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결국은 투자의 성공의 또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계속 제가 잘 체크해드리고 분석해드리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장학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